자, 이제 행정 이념 1편은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1편은 다시 1장 행정에 의해서는 개념, 행정 경영화, 이론적인 유사점과 차이점 암기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행정 경영화 또는 경영 행정이 광풍처럼 밀어 닥쳤는데 세의 법칙, 그러나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보조만 개념을 얘기하시면 되겠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정 운영은 뭐다? 정부의 역할, 기능, 대외적 측면이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서비스, 윤책, 통계, 윤리, 책임, 통제, 개혁이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또는 내부 운영은 우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거나 부응하거나 응답하거나 조응하거나 정합하거나 렐러반트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대외, 대내, 기본, 일반, 과업, 정세, 민지, 포다, 위, 저저, 고양, 정경사. 정치는 관료제 자율성,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수공, 내파 분비, NGO 실패, 불배, 운아, 사회적 기업. 됐습니다. 대내적 환경, 정부 이념, 정부 간, 리더십. 인사행정에서는 여성 차분, 국가, 규칙, 연공 핵심이죠. 발전국가, 극대화된 관료주의, 천민자본주의, 민주주의 저발전, 신행정국가, 규칙국가, 연공 핵심, 규칙, 연공 핵심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 공공선택론, 정셈 취소, 방기 영교, 다중파가 핵심적인 거죠. MPN,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 뉴가버넌스, 단내신, 그래서 시민참여, 정책 공동체, 신뢰, 사회자본, 호평민 결사 등이 중요했다는 거죠. MPS, 그 배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에게 권한 부여, 토론, 수기, 담론을 해야 된다. 분절과 파편화를 치유하기 위한 전통적 관료제를 복원시키는 탈관료제와 관료제의 변정법적 조화, 재직권, 재규제, 총체적, 합체적 정부, 역할 모호성 제거, 민간 협력,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 준다는 거죠. 신제도주의 넘어가죠. 딜레마, 선균 충분, 상호 회의 결정비, 동모가세, 시차, 선동 장단기 됐습니다. 정부 기능, 여기는 사전 대안 분석을 통해서 폐지하거나 민영화 민간이 탁할 거 아니면 강화할 걸 얘기하면 되겠죠. 규제, 권리 제한, 의무 부과죠. 양질 관리, less, better, regulation, less, better, management, less, better, management. 전면적 재검토,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신속 처리 임시허가, 실정 특례, 지역 특구, 품질 개선, 직접, 간접, ETS, 잘 규제, 정보 제공, 규제 협의 됐습니다. 규제 관리, 규제 복잡성에 대한 이해, 제큐일선의 얘기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행정 이념, 행정 가치, 행정 철학, 행정의 지도 원리, 네 가지 단어가 다 같은 말입니다. 바람직스러움,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 그죠? 그래서 규범적, 처방적 인 성격을 규범적, 처방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윤리 여기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죠? 윤리도 무슨 행동이에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바람직스러운 행동이죠. 바람직스러움, 규범, 처방, 철학, 당위 등을 연구하는 분야가 행정철학, 행정이념, 행정가치, 행정의 지도 원리, 그죠? 규범, 철학, 당위가 행정의 지도 원리가 되겠죠. 행정이념, 행정학에는 본질적 가치 쭉 내려오면 수단적 가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궁극적, 최종적인 가치죠. 요즘 강조되는 게 공공성이죠. 공공성. 최근에는 공공성이 약해진다. 최근에는 공공성이 약해진다는 헤이크의 디미니싱 오브 공공성, NPM적 개혁으로 인한
공공성의 침식, 그죠? 안 됩니다. 민영화 민간위탁, 사회적 형평성, 형평성이 윤리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의 공정성은 due process of due로 적법한 법의 적법 절차, 과잉 대표와 과소 대표가 없고 동등한 접근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 그죠? 등대 수까지죠. 평등하고 대표성이 있으며 수기성이 있는 등대 수기죠. 내용적인 공공성은 형평성, 대응성, 책임성, 수용성까지 같이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뉴노멀, 신사회 위험의 신공공성, 공자감, 다적중 보장. 2017년 기출문제죠. 시험에 나왔죠. 공자가 감이 좋아서 다적중을 보장한다. 공자감, 다적중 보장. 공감성, 그죠? 경청, 감정의 공유. 공유된 자율성, 맞죠? 공론조사와 같은 거죠. 기본적인 최종 결정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결정권은 민간이 행사하는 주참, 공유된 자율성이죠. 주민 참여. 포용적 공감성, 공자감, 똑같은 얘기죠. 종합적 다양성, 다문화주의, 난민, 다문화를 포함해서 난민, 성소수자 등등 이제 종합적 다양성, 그리고 이제 내면적인 가치의 다양성, 그래서 워라밸 같은 것들이 인정돼 있다. 적극적 중립성, 소극적 중립성이 아니라 적극적 중립성.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강자와 약자가 똑같은 기회만 부여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자 편에 서야지 더 완전한 균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른바 적극적 중립성이죠. 적극적 중립성. 자, 보장성입니다. 최소한의 안전뿐만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보장해줘야 된다. 보장성이죠. 우리 최근에 강조되는 공공성, 공자감, 다적중 보장. 공익은 넘어가시죠. 요즘에 이제 공익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너무 이제 우리 옛날에 공익 달성이라면서 좀 더 국가 중심적이고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공평성, 형평성, 정의, 공정성. 우리 이제 같이 있습니다. 같다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형평하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의의 원칙에 맞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가 수평적 공평성, 절대적 평등, 롤즈의 제1원칙입니다. 그렇죠? 기본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데서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자. 1인 1표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죠? 이재용 부회장이나 여러분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형식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수직적 공평성, 상대적 평등, 롤즈의 제2원칙이죠. 그죠? 기회균등을 넘어서서 그죠? 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인 것. 예를 들면 이, 지, 에, 양에게 그죠? 양성평등은 30%, 장애인, 지역은 20%, 장애인은 3%. 이쪽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거죠.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에게 우대를 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르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한다는 이 수직적 형평성 또는 수직적 공평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존 롤스의 사회 정의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 정의론은 됐습니다. 사회 정의론은 사람들이 공평한, 평등한, 공정한 사회 운영의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초 상태에서 기존의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원초 상태. 자, 그래서 무지한 최소위가 1등의 기회를 1등의 기회를 2등으로 조정했다는 거죠. 1등의 기회를 2등으로 조정했다는 거죠. 1등의 기회를 2등으로 1등을 2등의 기회로 조정해버렸다는 거죠. 무지한 최소위. 무지의 배일. 무지의 배일은 오리지널 포지션, 원초 상태를 야기하죠. 그때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 인간이니까 동의하는 두 가지 원칙, 사회 정의 원칙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하게 보장한다. 절대적 평등이죠. 이 원칙은 차별이 허용되는 수직적 형평성이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은 기회균등이 부여된 상태에서의 차별은 허용된다. 그러한 차별이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경우 좀 기존의 차등을 조정해준다. 그죠? 사회적 약자에게 요즘 배려 계층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좋은 차별, 우호적인 차별, 적극적인 차별,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랬죠. 차별은 허용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3% 할당제를 하고 지역인재에게 20% 할당제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이나 지역이라는 사회 배려 계층에게 좋은 차별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정도까지 합격을 못하는데. 근데 아마르티아 센 불평등의 재검토라는 우리 98년도인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경제학자죠. 아시아 경제학자 중에 유일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르티아 센은 기회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회만 똑같이 30%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른바 능력의 평등, 우리가 끝판왕이죠. 존 롤스의 사회 정의론 다음에 뭐의 평등? 능력의 평등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능력의 평등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 롤스의 사회 정의론은 만약 좋게 써줄 때는 무슨 평등? 능력의 평등까지도 가져야 된다. 아마르티아 센의 이른바 능력의 평등.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존 롤스의 사회 정의론은 우리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행정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념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실제 시험도 아주 많이 논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포용성이라고 그러죠. 포용성. 테일러 굽이라는 학자는 신사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대하고 포용적인 정책의 전환, 건강보험, 교육, 연금 등 국민 다수를 위한 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해서 사회를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 포용성, 최근에 강조되는 것보다 포용성이죠. 포용적 복지국가, 포용성. 테일러 굽이 신사회 위험, 문재인 정부도 관대하고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단적 행정 이념입니다. 민주성 아시죠? 민주성은 대외 민주성. 보통은 이제 대외적 민주성을 의미하죠. 대내적 민주성은 조직 관리, 즉 상관과 부하 사이의 문제죠. MBO를 통해서 부하의 참여, 대화, 협의, MBO죠. 바텀업, MBO식. 직원들의 참여, 배려, 관심 등이
참여적 관리가 되겠죠. QWL 협력적 노사관계 등이 BSC도 우리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활을 참결시킨다면 대내적 민주성이죠. 보통 대외적 민주성은 다시 적극, 소극, 적극적 민주성과 소극적 민주성으로 나눴습니다. 소극적 민주성은 합법성이죠. 흔히 법치행정이라고 얘기하죠. 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도 민주행정이죠. 적극적 민주성은 우리가 과정, 참공투 기억나시죠? 참여, 공개, 투명. 그래서 참여 예산, 공론조사, 정보 공개, 행정 참여, 주민 참여, 요즘 시빅 테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책임성, 신뢰성, 대응성, 형평성을 구현하는 거죠. 됐습니다. 능률성은 우리 잘 알죠? 기배, 기술 효율성과 배분 효율성. 보통은 이제 능률성이라는 말보다는 효율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양자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죠. 기술 효율성은 최적의 투입 요소 결합, 낭비 제거, 체계적 기획, 적시성, 증거 기반 관리.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 행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대기 행할이 있습니다. 배분 효율성은 사회적 최적 수준, 최적 옵티멀. 과잉 공급과 과소 공급이 없는 상태죠. 과잉 공급과 적시에 맞죠? 정량으로 아주 만족적으로 제공되는 상태. 정책이 이러면 참 좋죠.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아주 만족적으로 제공되는 것. 무슨 효율성이 있다? 배분 효율성이 있다. 배분 능률성이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맞죠? 베네핏이 더 커야 되잖아요, 사실이죠. 그리고 국민 생각함.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죠. 흔히 이제 DIU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DIU 방식. Do it yourself. 자신에게 필요한 DIU죠.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자신에게 맞게 제공하는 상태죠. 한편 능률성은 기계 능률성, 대차 대조표만 좋아지는 비인간적인 것, 과학적 관리법에서 강조했죠. 사회적 능률성, 종합적 능률성이 되겠습니다. 노동의 인간화죠. QWL 등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종합적, 장기적 능률성이죠. 한편 결정상의 능률은 능률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비시 분석, 예비 타당성 조사죠. 집행상의 능률은 신속, 낭비 제거, 신속한 집행이죠. 자, 효과성입니다. 목표 달성도. 발전 행정에서 강조했죠. 그 목표가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것을 적합성, 즉 제3종 오류가 없다 그러고요. 달성 수준은 충분했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성입니다. 목표는 적합성과 적절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건 너무 뻔한데요. 북핵, 체육, 가덕도, 승마,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국정 과제 중에 사회적 문제 중에 코로나, 북핵 대응, 체육, 가덕도, 승마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이라고 할 거냐? 올림픽이라고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죠? 올림픽. 자, 여기서 만약에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 가덕도, 북핵, 올림픽이라는 사회적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이런 순서로 논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목표 설정,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올림픽이라고 했습니다. 이 올림픽은 지금 사회적으로 우선순위하고 부합하지 않죠.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하지 않죠. 쉽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맞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설정했다는 거죠. 몇 종 오류? 3종 오류. 문제 정의, 목표 설정에서 틀렸죠. 문제 정의의 실패.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설정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적합성이 없다. 적합성이 없다. 근데 만약에 코로나를 이제 목표 설정을 했어요. 코로나를 목표 설정했다는 거. 코로나를 목표 설정했는데 근데 코로나를 백신을 개발해서 치료제까지 다 한 번에 2020년에 끝내겠다. 이거는 목표의 달성 수준이 너무 높죠. 한 1,500명까지 인용해 주겠다. 이건 너무 낮죠. 어떻습니까? 우리 저번에 정은경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명 미만. 50명 미만으로 지금 현재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을 다 마치고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목표의 달성 수준, 다시 뭐라고요? 목표의 달성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럼 수단을 엄청나게 많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1,500명까지 용인해 주겠다는 것은 달성 수준이 너무 낮죠.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달성 수준은 적절해야 된다. 충분해야 된다. 다시 목표 달성 정도를 효과성을 했을 때 이 목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하는지의 문제는 적합성의 문제고요. 목표의 달성 정도가 충분했느냐의 문제는 적절성의 문제입니다.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요? 적합성과 적절성. 제3종 오류는 적합성, 달성 수준은 적절성이죠. 가외성입니다. 중첩은 겹쳐서 혼재적으로 이렇게 112와 129가 기능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죠. 중복은 같은 기능을 독자적으로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 기능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하지만 치안과 소방은 안전은 112와 129가 중첩적으로 하죠. 그러면 하나의 기능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기능이 그것을 대신함으로써 등전이 현상 동등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을 중첩, 중복을 통해 동등잠재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가외성이죠. 안정성, 신뢰성,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죠. 그러나 기관 간의 갈등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북한이 지금 쿠데타가 났다, 이쪽은 안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코로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정보의 안전성이나 의사결정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갈등, 혼선, 아무래도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이죠. 단점 됐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투명성은 과정은 accessibility, 접근 가능하죠. 참여 예산, 공론조사, 실시간 맞춤형, 사전 원문 공개 등이 과정 투명성의 끝판왕이죠. 자, 내용은 제로 에시메트릭 오프 인포메이션.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실상 제로가 된다. 제로 에시메트릭 오브 인포메이션.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로가 되니까 무슨 해이가 없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겠죠. 원문 공개, 맞춤 공개,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 투명성. 이렇게 되면 부패 방지, 반부패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죠. 그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위험을 부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대와 행동의 일치. 어떤 분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신뢰를 정의했는데 상당히 그죠? 신뢰하면 좋은 말이죠. 정확한 정의죠. 자, 비가 오는데 우리 남자친구가 우산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우산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는. 이쯤 되면 정부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싹 트겠죠. 근데 정부가 단속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단속 안 한다는 것은 그것도 신뢰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 들어갑니다. 규범적 기대. 우리 불법에 대한 신뢰는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규범적 기대, 국민의 규범적 기대와 정부 행동의 일치를 신뢰라고 합니다. 규범적 기대. 규범적 기대와 행동의 일치를 신뢰라고 그러죠. 자발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상태. 저크라는 학자는 신뢰 제고의 방법은 과특제다. 과정 기초 신뢰, 특성 기초 신뢰, 제도 기초 신뢰. 과특제 됐습니다. 어떤 과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면, 투명, 예측 가능성, 일관성이 있으면 호혜 규범, 공유된 규범이 탄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고, 특성, 나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다양성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 경찰, 여성분이 몰카, 도찰을 당했다. 신고하러 갔는데 남성분들이 많이 있으면 조금 그렇죠. 이게 인간의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나하고 특성이 비슷하면 우리 남자분들 거기 그 군대 나왔었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신뢰가 확 샘솟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자, 제도 기초 신뢰입니다. 법 제도의 다양성과 공정성에 따라서 신뢰가 싹트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행정 이념이고요. 자, 이제 행정 이념의 관계. 민주성 계열은 소극적 민주성, 합법성, 적극적 민주성, 이런 것들, 창공투, 책심, 대형. 능률성 계열은 경제성.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능률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효율성, 효과성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민주성이라는 넓은 의미에는 합법성하고 대응성, 형평성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능률성이라는 넓은 의미에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내에서는 서로 상보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서로 합법성과 경제성, 대응성과 효율성, 대응성과 효과성 등은 우리가 상충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행정학에서 갈등관계가 있는 게 바로 뭐죠? 형평과 효율, 형평과 효율. 그렇죠? 균등하게 지원하느냐, 집중 지원하느냐, 경제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느냐, 정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느냐. 그렇죠? 또 우리 대표 관리제를 하느냐, 실적주의를 하느냐 등이 형평과 효율의 갈등이죠. 오크는 The Big Trade-off, Equality and Efficiency. 경제학자들은 이걸 EQUIT, 행정학자들은 이걸 equity라고 많이 쓰고요. equality는 평등입니다. 평등. 근데 우리 이제 권용해서 사용하니까 넘어가시고, 평등과 효율이죠. 또는 형평과 효율이 서로 조화할 수 있느냐. 상황 적합이론 우리 했죠. 권리의 영역은 형평성, 유죄, 무죄, 그죠? 세금, 결정은 권리의 영역이죠. 그러나 시장의 영역, 수용생활은 굳이 형평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민영, 교도소.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세금도 실제로 징수는 굳이 정부가 할 필요 없이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권리의 영역, 보통 이제 이런 권리의 영역은 조직의 상위층에서 많이 하게 되죠.
권리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을 나눠서 양자를 조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잘 아시죠? 민주성과 능률성, 민주성과 효율성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민주성은 참여, 대응성을 강조한다면 효율성은 신속하고 빠른 결정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똑도 대외적 측면에서는 또는 결정 측면에서는 민주성을 강조해주고 대내적이고 집행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해주는 그래서 공론조사와 같이 민주적 결정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원자력 공사를 재개할까 말까라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결정 측면에서는 민주성을 강조해주고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해 줌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 이념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론론, 서열법, 가중치법, 제가 장단기, 상위 개념, 담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좀 가장 좋은 거는 부분 최적화죠. 상황 적합 이론 같은 말입니다. 그죠? 부분 최적화. 어떤 부분에서는 권리의 부분에서는 형평성을 최적화하고 시장의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이른바 부분 최적화 방식. 똑같은 말이죠. 우리 권리의 영역에서는 형평성이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시장의 영역에서는 효율성이 기능적으로 우수하다. 그죠? 상황 적합론, 부분 최적화, 기능적 우수성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행정 문화. 행정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문화는 바람직한 행동 맞죠?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일관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치 체계.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만 독립 변수, 은닉된 논리, 수만 독립 변수, 은닉된 논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당히 멋있는 표현이죠. 자, 비온형집 운방권. 그죠? 일반적으로 한국 행정 문화의 특징을 비온형집 운방권, 비물질주의. 비물질주의는 됐죠? 비물질주의는 실용적인 관점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관점, 그래서 실용주의의 발전을 어렵게 하죠. 온정주의는 정에 이끌려서 정적 인간주의라고 합니다. 사적 감정에 의해서 공과 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죠. 형식주의는 형식 절차를 강조합니다. 법제도의 과잉, 동조 과잉, 소극주의, 법규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조장하죠. 집단주의, 내집단주의죠. 그렇죠? 나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죠. 할거주의, 정책 갈등, 폐쇄적 문화를 자극합니다. 안정주의는 변화와 혁신의 소극적이다. 무산일, 복지부동,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다는 거죠. 운명주의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사고방식이죠. 도전주의, 성취주의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자, 체념과 냉소주의를 부각시킵니다. 일반주의는 일반 능력을 중시하죠. 그래서 전문가 행정을 어렵게 하고 권위주의는 상명하복, 수직관계로 세상을 보는 거죠. 관존민비, 행정만능주의, 상명하복을 조장한다는 거죠. 비온형집, 안운방권, 비온형집, 안운방권, 됐죠? 비온형집, 안운방권. 여러 책들에서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을 그냥 이렇게 비온형집, 안운방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관료제 문화의 특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관료제의 특징,
발생한다는 거죠. 전문화, 문서주의, 계층제, 비정의성, 공사구분이죠. 법규주의 등이 관료제의 특징인데, 그래서 관료제 문화의 특징, 그러니까 전문화에 따라서 부서 할거주의, 이른바 집단주의가 나타납니다. 문서주의는 동조과잉, 소급, 형식, 법규 만능을 나타내죠. 계층제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를 조장합니다. 비정의성은 비인간성, 비인간을 초래하고, 법규주의는 법규 만능, 소극주의, 형식주의를 조장하죠. 그러니까 관료제 문화라고 놓으면 이런 문화 등이 관료제라는 우리 조직 운영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 관료제 문화라고 놓으면 바로 요 관료제의 전문 개비법을 써주시고 쭉 밑에 내용 쓰는데 저는 그냥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전문 개비법은 조직론에 가면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냥 비혼형집 안운방권을 쓰면 여기 관료제 특징에 따라서 비혼형집 안운방권이 잘 나오죠. 특히 행정문화는 이 문화의 내용보다는 요걸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뭐죠? 왜 우리나라의 개혁의 실패는 구조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문화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문화 때문에 어떤 것들이 실패했는지 언급해 줄 때 이걸 쓰면 되겠고, 됐습니다. 행정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론조사는 이제 관존민비, DAD 방식 등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죠. 행정 절차와 정보 공개는 좀 참여예산, 개방형 등을 함으로써 행정 문화의 운명주의, 일반주의, 권위주의를 없앨 수 있겠죠. 샤이는 학자는 문화 리더십. 그래서 리더가 문화의 수범자가 되어서 모범자가 되어서 솔선수범하면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호퍼스테트 문화 인류학자입니다. 행정학자 아니고요. 문화 인류학자인 전 세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나라별 문화의 특징, 문화에 적합한 조직 구조. 최근에 버전이 있는데 이거 좀 넘어가시고, 자, 일단은 옛날 장남 불시 공개관, IBM이 겁니다. IBM 10만 명, 5대양 6대주 대륙 10만 명. IBM이 이제 전 세계 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을 똑같은 노동자들이 어떠한 노동의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장기를 지향하는 인생에서의 관점과 단기, 남성성이 강한 반대는 여성성이겠죠. 불확실성을 선호하면 반대로 불확실성을 회피하겠죠. 짧은 시간간 우리나라 같이 일이 우리나라는 특이하죠. 좀 보험 같은 거 엄청 많이 넣으면서 80살 이상까지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업무 처리는 뭔가를 하면 금방금방 뭔가가 나오기를 바라죠. 짧은 시간간 긴 시간, 공식성이 높고 낮고, 개인주의 반대는 집단주의죠. 권력거리가 높으면 권위주의죠. 권력거리가 낮으면, 권력거리가 높으면 권위주의라는 거죠. 상명하복이 일반적인 문화. 권력거리가 낮다는 것은 개인주의. 불확실성을 선호하면 위험을 선호한다는 거죠. 위험을 선호한다는 것이고,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죠. 우리나라 공무원들 준비 많이 하는 게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불확실성 회피에 우리나라는 권력거리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느낌 있죠? 피라미드. 이렇게 피라미드가 부분별로 나눠져 있고 상명하복이죠.
그래서 직권화, 높은 계층제, 상명하복이네요. 그죠? 그래서 일대는 공식화, 경직성 등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에서 마켓, 그죠? 권력 거리가 낮고 불확실성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적극 행정은 그죠? 문화론적으로 어디에 더 적합합니까? 시장 문화에 더 적합하죠. 피라미드에서는 적극 행정, 면책, 협업 이런 것들이 피라미드라는 조직 문화에서는 절대 안 맞습니다. 근데 피라미드는 비공식적 측면이죠. 조직에서 잘 안 보이는 이러한 비공식 측면이 있는데 이런 토양이 문화가 있는데 적극 행정을 도입하면 성공적으로 적극 행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문화를 공부하는 이유죠. 어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은닉된 논리로서 한국 행정 문화적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데 비온형집 안눈방권 요거는 이제 행정 문화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고 그냥 답안지 한 줄 정도 적어주면 한국은 호퍼스테트에 의하면 뭐다? 피라미드다. 높은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앞으로는 불확실성을 선호하고 낮은 권력거리인 마켓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행정 문화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행정 기초이론 교재를 보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